자, 이제 마지막 6번, 7번 푸는데 한번 보시죠. 자, X라는 집합이 현재 1, 2, 3, 4가 있어요. 근데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15개래요. 그러니까 하나당 원소의 표현 가지수는 2가지씩. 그러면 둘, 2의 4승은 16개. 그럼 16개 중에서 공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빼달라는 얘기야. 15개가 있어요. 근데 임의로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을 뽑아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설명돼 있어요. 1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확률 따지면 15개 중에 3개 뽑아 나열이니까 15 곱하기 14 곱하기 13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15개 중에서 3개의 공간에다 나열할 거란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현재 나열된 순서대로 A, B, C라고 할 때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르리라는 게 나와요. 그게 이게 뭐냐면 절대 이 단어의 뜻은 뭐야? A하고 B는 또는 B하고 C는 서로 상등이 될 수는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세 부분 집합을 뽑아서 임의로 일로 나열했을 때 A, B, C라고 하자. 근데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될 확률이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설명해 보면요. 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하는데 A보다는 B, B보다는 C란 말이에요. 자, 글씨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림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여기다 S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현재 X, 기본적으로 뭐 현재 S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여기가 C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는 말로는 상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A하고 B가 같으면 안 돼. 그럼 여기에 무조건 원소 하나가 들어가야 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C에도 B랑 상등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무조건 원소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A 자체도 공집합이 안 되니까 여기도 무조건 원소가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최소한 미니멈 몇 개가? 한 개씩은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때? 라고 하면 글쎄요, 여기도 들어간다면 원소가 하나가 될 거고 안 들어간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하나의 영역은 2개를 가질 거야. 이게 될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편하게 스몰 a, b, c로 설명해 볼게요. 이 영역을 a, b, c, d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d가 현재 뭐 할 때? 값이 존재할 때 이게 되는 거야. d의 원소가 존재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 문제 쉽죠. 왜? 원소가 총 몇 개냐면 4개니까 X가 갖고 있는 원소가 현재 1, 2, 3, 4니까 그러면 여기도 존재한다는 얘기는 전부 하나씩 논아가져라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이 4개를 논아갖는 방법의 수는 4, 3, 2, 1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 정리해 주시면 4, 3, 12 여기는 24가지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거고요. 만약 두 번째 경우는 뒤에는 원소가 없어 이 뜻이에요. 뒤에 원소가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라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개의 영역에 몇 개가? 원소 4개를 3개 영역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보면은 4개의 원소를 1개, 2개,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4개의 원소를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다면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묶어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야? 하면은 분할이야. 이거 설명해 주나? 분할이야. 그렇다면 4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2 컨비네이션 1.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고, 1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 그러면 2팩분의 1이야 라고 설명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가 됐다고 쳤을 때 얘를 이 3개 영역에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몇 가지야 하면은 뒤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가 따라 붙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는 2 컨비네이션 1이면 2고 2팩토리가 이거 지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만데? 라고 한다면 여기는 4, 3 밑에는 2일까? 곱하기 3이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 곱하기 3이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3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 합쳐주면 몇 가지야 하면은 60가지야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의 정답은 60이야. 자, 그래서 현재 요걸 나눠준다면 4. 2로 나눠준다면 2. 여기는 7. 그래서 여기는 91분의 2야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2번이다.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결국 뭐다? 상대방이 말하는 질문에 대한 상황 정리를 얼마만큼 신경 쓸 거냐.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한 상황 정리를 얼마만큼 신경 쓸 거냐. 결국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만약 시행 횟수가 1회일 때는 항상 상황 정리에 목표를 둬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제한 사항이 2가지 이상이 나올 테니까 상황을 맞춰서 비교해 보면서 풀어주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 문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보냐에 따라서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어요. 1부터 6까지. 1, 2, 3, 4, 5, 6이에요.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요. 동시에 꺼낸대. 그러니까 시행의 수가 한 번이란 뜻이야. 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겠대. 그리고 다시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한다는 얘기야. 꺼내서 보고 오케이. 꺼내서 보고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2수 중에서 작은 수를 A1, A2.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숫자 중에서 작은 수를 B1, B2라고 하자. 자,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게 A라는 게 뭐냐면 X바, A1부터 X라는 거는 A2까지야. 그리고 B라는 집합은 X바, 현재 B1부터 X라는 건 B2 사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닐 확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뭐죠? 요거 불일치, 즉 뭐야? 불일치.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풀려면 수용도로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자, 수용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텐데 요때 좀 더 챙기도록 하시고,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 합차, 대소비교, 일치, 불일치 뜨면 수용도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현재 얘가 말할 때 이런 거 아닐까? 여기가 A1이고 A2인데 이렇게 해서 원수가 만들어져. 그런데 공집합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이런 모습을 갖춰 오세요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겹치는 원소가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나는 쉽게 말해서 전체에서 차라리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걸 빼면 좋겠어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지? 라고 물어보죠.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현재 이 눈금이 현재 보시면 1, 2, 3, 4, 5, 6이에요. 6장의 카드니까. 그러면 현재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원소가 이렇게 안 겹치면 되겠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라고 하면 이 서로 다른 영역이 만들어져서 겹침이 없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 4개의 숫자를 뽑자. 그러면 경우의 수만 따져본다면 사실은 이거 6개 중에 4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6개 중에 4개 뽑았어. 근데 얼마냐면 1, 3, 4, 6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래? 그럼 1, 3, 4, 6이면 1, 2, 3, 4, 5, 6. 그럼 여기 4, 6. 그 다음에 1, 3. 그러면 작은 건 작은 것끼리 묶어주고요. 큰 건 큰 것끼리 묶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 그쵸? 서로 크로스 해버리면은 겹치게 생기니까 안 겹치려면 작은 것끼리 2개, 큰 것끼리 2개를 묶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6 곱하기 6 컨비네이션 4, 배열법이 한 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누가 A고 누가 B지? 그럼 여기가 A면 여기가 B, 여기가 B면 여기가 A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겠네?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A, B냐, B, A냐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설명해 주는 것은 6, 5, 2일 값. 여기 2니까 싹 지워지면 바로 30까지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현재 이 확률이 뭐지? 라고 한다면 6개 중에 2개씩 뽑는 시행을 몇 번 한다고요? 4번, 2번씩 한다는 얘기잖아. 바로 조합의 곱인 거예요. 6 컨비네이션이, 두 번째도 6 컨비네이션이, 그 중에 3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1-의 30이고요. 6 컨비네이션이면 6, 5, 2일 값 나오면, 아, 이거 15니까 15 곱하기 15겠구나. 설명할 수 있겠고. 요거 약분하시면 2 나올 테니까. 결국 이게 1-15분의 2. 정답은
15분의 13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에 대한 이해력만 충분히 갖춰준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공식으로 문제를 풀까가 아니고 이 문제 자체를 줄 때 어떠한 현재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상대방의 말 뜻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마치 우리가 어른들이 깐난애기랑 놀 때 깐난애기는 말이 아직 어눌하잖아.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그러면 그 애랑 대화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른의 입장에서 빨리 말해라, 정확히 말해라. 애기들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오야오야 하면서 따라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뜻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사실은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혹시 높아심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잘 봅시다. 만약 문제 한 개 중요하라고 써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PA 교집합 B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혹시라도 앞에 매핑을 했지만 매핑을 조금 더 다듬어 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1번 그러면 A 값을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 기준 세우기. 자, A라는 특정 상황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라. A 교집합 B가 나왔다는 건 가, 오어, 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A라는 상황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라. 그 다음에 A에 맞춰 B의 상황을 정리해라. B의 상황 정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A라는 값이 기준,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면 그 A의 설정의 뒤를 이어서 B의 설정을 맞춰서 꾸며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PA 합집합 B 뭐뭐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무나도 당황하지 말고 PA와 PB를 구해주고 PA 교집합 B. 다시 말하면 1번 현재 A의 상황 정리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상황 정리해라. 그럼 B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B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난 몰라. B가 뭐 하는지 나도 잘 몰라. 맞아요. A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상황 정리할 때는 B의 상황을 정리하세요. 이때는 A의 상황은 고려하지 마세요. A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요거 암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바로 P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PA 교집합 B는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서 A 기준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한다? A의 상황 기준에 맞춰서 B의 상황을 맞춰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은 1번 A를 기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B를 A에 맞춰서 B의 상황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되겠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매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요거를 조금 더 유형의 맵에다가 업데이트해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를 풀 때와 A 합집합 B를 풀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올해 수능을 풀 때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돼줄 거다. 알았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는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